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서천석의 마음이 있는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서천석 박사님이 그런 마음 연구소를 하시잖아요. 그 상담했던 그런 사례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 뒤편에는 그 박사님이 직접 녹음하신 그런 CD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목소리가 되게 따뜻하잖아요.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따뜻한데 그래서 저도 이분을 좋아하거든요. 그 목소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담을 받았을 때 그 내용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공감 가게 하는 그런 말씀도 많았지만 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할까요? 편안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상담을 하고 그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내용들을 들으면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또 공감도 많이 가고 편안해지는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루이스 헤이의 그 내면의 힘을 키우는 그런 내면의 힘을 키워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 내용도 같이 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음, 첫 번째 챕터가 내면에 관한 내용이라서 첫 번째 챕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수많은 생각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그러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도 한 번은 되짚어보고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담 사례의 제목은 뒷걸음치지 말고 앞을 보고 걸으세요. 뒷걸음치지 말, 뒷걸음치지 말고 앞을 보고 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수터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운동하러 오시잖아요. 약수물도 들어가지만 주 목적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또 이제 운동기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내가 아파서 누우면 누가 챙겨주겠냐고 자식들이 다 힘들어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그래서 내 몸을 챙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더 활기차게 즐겁게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 재밌게 살 수 있고 건강해야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놀더라도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말씀이 똑같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대답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두 분의 그런 생각의 밑바탕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라고 답하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더 좋은 상태로 가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사랑과 건강을 찾는 사람과 안 좋은 상태를 피하기 위해 불행하지 않기 위해 사랑과 건강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방향은 같더라도 한 사람은 앞을 보고 걷는 것이고 한 사람은 뒷걸음질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뒤로 걷는 사람이 더 힘이 듭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가다가 돌불이라도 나타나면 앞으로 걷는 사람은 살짝 피할 수 있지만 뒤로 걷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이 불편하고 힘겹지요. 그런데 그 힘겨운 시간이 바로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무언가를 행동하고 실행에 옮기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지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내면의 힘을 키워야지만, 내면의 힘이 있으면 굳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면의 힘이 없고,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큰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 내면에 복잡한 소리가 많고 머리에 온갖 복잡한 것이 차 있을 때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면 큰 소리, 지나친 소리가 나오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못 가지니 자기 확신을 가지려는 목소리만 키웁니다. 우선 조용히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소통의 출발은 남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기 내면과 만나야 합니다. 스스로를 알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작은 목소리로도 분명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래서 내면의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고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게 바로 소통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생각을, 가치를 잘 알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내면의 마음의 여유가 넓어지고 보는 시각도 넓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내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로도 충분히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상담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이분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고민들, 그리고 또 남들과 같은 삶의 패턴이 과연 행복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상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떤 공부를 더 하는 것이, 공부를 더해서 사회적 통념으로 맞춰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 아니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일까? 그것이 과연 사회적 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을 거기다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도전이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도전한다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은 멋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멋지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삶에 비해 약속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시골길로 들어선 셈이죠. 그러다 보니 남 보기엔 초라하고 자기 스스로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아래이지만 따뜻한 아랫목에 살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찬바람 부는 길바닥으로 나선 것이죠. 이처럼 도전할 때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 쉽지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도전을 피하지 마십시오. 심리학 연구 결과들은 새로운 시도를 할 경우 하지 않을 경우보다 후회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경우가 하지 않을 경우보다 후회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머리는 자기가 잘 아는 일에 대해선 합리화를 잘하지만 모르는 일은 합리화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시도를 할 경우 그 일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면 결과가 어떻든지 긍정적인 점을 찾아내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포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라면 합리화를 시킬 방법이 없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도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 고백을 한 후 거절당한 사람과 아예 고백도 못한 사람 중 누가 더 후회를 할까요? 거절당한 사람이 더 속상할 것 같지만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결국 더 많은 후회를 합니다. 만약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갈 경우 시간이 갈수록 하지 못한 일에 생각이 나서 행복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못 견뎌 뒤늦게 시도하다 더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도전을 해보십시오.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조차 시도하고 경험하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도전하는 것이 행복에는 좀 더 나은 선택이란 연구 결과가 청춘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떤 도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는 뭐 하나를 새로운 걸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뭐든지 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지만 특히나 많은 도전을,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20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익히면서 또 거기서 또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거를 밑바탕으로 일어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커다란 시도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두려워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안정적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권에 들어서기 때문에 좀 도전을 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20대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가 참 많잖아요. 뭐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그렇고 대학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떤 새로운 진로를 방향을 바꿀 때도 그렇고 취업을 졸업하고 나서도 뭐 더 공부를 하느냐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뭐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 내 일을 찾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렇게 그러한 상황들에 많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럴 때 젊은 시절에 그런 많은 도전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삶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도전이나 선택의 앞에 서 있다면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내 삶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 내면과 소통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나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어떤 삶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